30세에 뉴욕 증권거래소 최연소 회원이 되고 25년 동안 연평균 40%의 수익률을 올린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바로 윌리엄 오닐입니다. 상승장에서만 수익을 낸 것이 아닙니다. 하락장에서도 횡보장에서도 꾸준히 시장을 이긴 그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45년간 주식시장을 연구하고 분석하며 찾아낸 시장을 이기는 놀라운 전략을 공개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에 허덕이는 동안 일부 투자자들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걸까요? 그들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윌리엄 오닐이 개발한 투자 시스템은 단순히 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검증된 패턴 인식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접근법입니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오닐의 투자 철학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당신의 감정보다 시스템을 따르라고 강조합니다. 약세장은 공포와 불확실성을 일으키고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주식이 바닥을 치고 다음 강세장을 시작하기 위해 반등할 때 대다수 사람들은 이를 쉽게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망설이고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의 신규 투자자들, 심지어 전문가들마저 자신이 입은 손실을 여전히 곱씹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절매 시스템이 없거나 전체 시장의 움직임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대다수 사람들은 시장이 조정받는 동안 돈을 잃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체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닐의 투자 전략은 이러한 심리적 함정을 피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챕터 1. 캔슬림 법칙으로 폭등주 포착하는 놀라운 기법. 캔슬림 법칙은 윌리엄 오닐이 개발한 투자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이 법칙은 단순히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검증된 투자 방법론입니다. 캔슬림의 각 글자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필수 요소들을 나타냅니다. C는 현재 분기 이익을 의미합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현재 분기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 20% 이상, 가능하다면 50% 이상의 이익 증가를 보이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건전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입니다. A는 연간 이익을 나타냅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이익 증가율이 25% 이상인 기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호재가 아닌 지속적인 성장 능력을 가진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한 분기만 좋은 실적을 낸 기업보다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더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투자 대상입니다. N은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경영진, 새로운 사업 환경 등 기업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혁신은 주가 상승에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기존과 똑같은 일을 하는 기업보다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시도하는 기업이 더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S는 공급과 수요를 나타냅니다. 발행 주식 수가 적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공급이 제한적이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주식이 가장 큰 상승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뒷받침되어야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L은 시장 주도주를 의미합니다.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는 업종의 선도,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강한 업종의 강한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I는 기관 후원을 나타냅니다. 뮤추얼 펀드나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과 투자는 주가 상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됩니다. M은 시장 방향을 의미합니다. 전체 시장의 흐름이 상승 추세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전체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면 함께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개별 주식 선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챕터 2. 차트 패턴으로 완벽한 매수 타이밍 잡는 비법. 윌리엄 오닐이 고안한 손잡이 달린 컵,
패턴은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차트 패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패턴을 아는 것과 실제로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패턴 분석과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손잡이 달린 컵 패턴이 형성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가 상당한 상승을 보인 후 조정을 받으면서 컵 모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조정 기간은 보통 7주에서 65주 정도 지속됩니다. 조정의 깊이는 이전 고점 대비 12%에서 33%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얕은 조정은 충분한 에너지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너무 깊은 조정은 기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컵의 오른쪽 부분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거래량의 변화입니다. 상승 과정에서 거래량이 증가해야 하며 조정 과정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이 건전한 패턴입니다. 이는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매수 세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손잡이 부분은 컵이 완성된 후 형성되는 작은 조정 구간입니다. 보통 1주에서 5주 정도 지속되며 조정 깊이는 컵의 고점 대비 8%에서 12% 정도가 적절합니다. 손잡이가 형성되는 동안 거래량은 현저히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는 매도 압력이 소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매수 시점은 주가가 손잡이의 고점을 돌파할 때입니다. 이때 거래량이 평소보다 40% 이상 증가해야 신뢰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단순한 가격 돌파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량 증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매수 후에는 즉시 손절매 라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매수가 대비 7%에서 8% 하락하면 무조건 손절매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는 패턴이 실패했다는 신호이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빠른 손절매가 필수입니다. 성공적인 투자자와 실패하는 투자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손절매 규칙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느냐에 있습니다. 챕터 3. 기관 투자자들이 숨기는 거래량 분석의 핵심 비밀. 거래량은 주가 움직임의 진실을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주가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반쪽짜리 분석에 불과합니다. 거래량과 주가를 함께 분석해야만 진정한 시장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승하는 주가에 거래량 증가가 동반되면 건전한 상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매수 세력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거래량 감소와 함께 주가가 상승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성이 낮은 약한 상승입니다. 매수 세력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므로 언제든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하락하는 주가에서 거래량이 감소한다면 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곧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증가와 함께 주가가 하락한다면 이는 매우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강한 매도 세력이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량 거래가 발생할 때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도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이는 매도 물량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크게 오른다면 매도 압력이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일평균 거래량 대비 당일 거래량의 비율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평소보다 2배 이상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이는 특별한 호재가 있거나 기관 투자자들의 대량 매수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수익 창출의 핵심입니다. 상대적 주가 강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해당 주식이 상승하거나 하락폭이 작다면, 그리고 이때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해당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챕터 4. 시장 타이밍으로 수익률 극대화하는 황금 전략. 개별 주식이 아무리 좋아도 전체 시장의 방향을 거스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 타이밍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윌리엄 오닐은 시장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시장이 정점에 도달한 시점을 파악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지수들이 새로운 고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개별 종목들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때,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상승하는 종목의 수보다 많아질 때 시장 정점이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다이버전스 현상이라고 하며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분산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거래량 패턴의 변화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날보다 하락하는 날의 거래량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 시장의 매도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주요 지수가 새로운 고점을 기록했는데 거래량이 감소한다면 이는 상승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이 저점에 도달한 시점을 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언론에서 주식시장의 종말을 이야기할 때 실제로는 바닥이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 저점의 신호로는 먼저 항복 매도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거래량이 평소보다 현저히 많으면서 주가가 급락한 후 다음 날부터 반등하기 시작하면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매도 물량이 소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관찰해야 합니다. 시장이 크게 하락했는데도 일부 우량주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좋은 주식을 골라서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시장 반등을 이끄는 선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 수와 하락하는 종목 수의 비율, 새로운 고점을 기록하는 종목 수와 새로운 저점을 기록하는 종목 수의 비율 등을 통해 시장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모두 긍정적일 때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부정적일 때는 보수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챕터 5. 손절매와 수익 실현으로 자산을 지키는 철칙. 성공적인 투자에서 매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매도입니다. 언제 손절매를 하고 언제 수익 실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결정을 내리면 대부분 실패로 이어집니다. 손절매의 기본 원칙은 매수가 대비 7%에서 8% 하락하면 무조건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 규칙에는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곧 반등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손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큰 손실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격만 보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패턴의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매수 근거가 되었던 차트 패턴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면 손절매 라인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미리 매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손잡이 달린 컵 패턴에서 매수했는데 손잡이 부분이 예상보다 깊어지거나 길어진다면 패턴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량의 변화도 매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면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빠른 매도가 필요합니다. 수익 실현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20%에서 25% 상승하면 일부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식의 상승 속도와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주 이내에 20% 상승했다면 조금 더 보유해 볼 수 있지만 20주에 걸쳐서 20% 상승했다면 상승 모멘텀이 약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털 변화도 매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거나 경쟁사 대비 상대적인 성과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면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주가 상승 모멘텀도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에서도 매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종목의 비중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30%를 넘어서면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일부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과도한 집중 투자는 위험합니다. 시장 전체의 상황 변화도 매도 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시장이 정점 신호를 보이기 시작하면
개별 종목의 상황과 관계없이 포지션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매도 후에는 반드시 결과를 분석해야 합니다. 성공한 투자와 실패한 투자를 구분해서 기록하고 각각의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만 투자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분석이 필수입니다. 궁극적으로 윌리엄 오닐의 투자 철학은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접근법을 통해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캔슬림 법칙, 차트 패턴 분석, 거래량 분석, 시장 타이밍, 그리고 엄격한 매도 규칙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챕터 6. 기업 분석에 숨겨진 보석 찾는 전문가급 스킬. 투자자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기업 분석의 핵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재무제표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들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스토리를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윌리엄 오닐이 강조하는 기업 분석법은 일반적인 방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매출액 증가율을 분석할 때는 단순히 전년 대비 증가율만 보면 안 됩니다. 최근 세계 분기의 매출 증가율이 가속화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분기 10%, 2분기 15%, 3분기 20%처럼 가속화되는 패턴이 나타나면 이는 기업이 성장 궤도에 확실히 올라섰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면 아무리 높은 증가율이라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익률의 변화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이익률도 개선되고 있다면 이는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매출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도 함께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도 이익률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기업은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도 살펴봐야 합니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기술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투자가 2년 후에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비용으로 계상되지만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되는 투자인 셈입니다. 시장 점유율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체 시장이 10% 성장하는데 해당 기업이 20% 성장했다면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경쟁사들을 제치고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시장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인다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 부문의 기여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매출에서 신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신규 사업의 이익률이 기존 사업보다 높다면 전체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영진의 변화도 중요한 투자 요소입니다. 새로운 CEO나 핵심 임원이 부임했을 때 그들의 과거 경력과 성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사한 업종에서 성공적인 구조 조정이나 성장을 이끈 경험이 있다면 해당 기업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부임한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챕터 7. 경쟁사 분석으로 승부수 던지는 고급 전략. 같은 업종 내에서 가장 강한 기업을 찾아내는 능력이야말로 투자, 고수와 초보자를 구분하는 핵심 스킬입니다. 단순히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좋은 투자처는 아닙니다. 진정한 승자를 찾아내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적 주가성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업종 내 경쟁사들의 주가성과를 비교해서 지난 12개월 동안 가장 좋은 성과를 낸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업종 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해당 기업의 미래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진 경쟁력 비교도 중요합니다.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는 기업은
분명히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 파워, 생산 효율성, 유통 경쟁력 등 다양한 요인에서 앞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경기 침체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높은 마진을 유지하는 기업은 진정한 강자입니다. 시장 점유율 확대 속도를 비교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전체 시장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누가 가장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율 확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제품 경쟁력, 마케팅 역량, 유통 네트워크 등 종합적인 경쟁력의 결과입니다. 신제품 출시 주기와 성공률도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같은 업종에서도 어떤 기업은 매년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는 반면 어떤 기업은 몇 년째 새로운 제품 없이 기존 제품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혁신 능력은 장기적인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특히 신제품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비율이 높은 기업은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재 확보, 경쟁에서의 우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 내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어느 회사로 이직하고 있는지, 핵심 인재의 이탈률은 어떤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몰리는 기업은 혁신과 성장의 잠재력이 높습니다. 반대로 핵심 인재들이 대거 떠나는 기업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나 기술적 우위도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업종에서도 핵심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진입 장벽이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잡기 어려워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 충성도와 브랜드 가치도 중요한 비교 요소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브랜드 프리미엄이 있는 기업은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고 고객들의 재구매율도 높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합니다. 챕터 8. 글로벌 경제 흐름을 투자로 연결하는 마스터 클래스. 개별 기업이나 국내 시장만 보고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윌리엄 오닐 역시 거시경제 흐름을 투자에 활용하는 방법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금리 변화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은행주나 보험주 같은 금융주가 수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 기업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금리 상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성장주들이 큰 수혜를 받습니다. 낮은 금리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여주고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를 높여줍니다. 특히 현재는 수익이 적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율 변화도 투자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는 수출 기업들이 유리해집니다. 같은 달러 매출이라도 원화로 환산했을 때 더 많은 수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주력 수출 업종이 큰 수혜를 받습니다. 반대로 원화가 강세일 때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종이나 해외여행, 면세점 관련 업종이 수혜를 받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변화도 중요한 투자 신호입니다.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나 제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건설, 기계, 화학 같은 업종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금 가격이 급등하면 경제 불안이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도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던 생산 기지가 분산되면서 새로운 지역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은 동남아시아나 인도, 멕시코 등의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술 혁신의 글로벌 확산 속도도 투자 기회와 직결됩니다. 인공지능, 전기차, 재생에너지 같은 새로운 기술이 어느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
파악하면 관련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 있는 지역에서 관련 기업들이 더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도 장기적인 투자 테마를 제공합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선진국에서는 헬스케어, 의료기기, 요양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젊은 인구가 많은 신흥국에서는 교육, 엔터테인먼트, 소비재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챕터 9. 심리 게임에서 승리하는 멘탈 마스터리.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는 시장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분석과 전략이 있어도 심리적 요인 때문에 실패하는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윌리엄 오닐이 강조한 투자 심리학의 핵심을 마스터해야만 진정한 투자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손실 회피 심리가 투자자들을 가장 많이 괴롭힙니다. 사람들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을 2배 이상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손절매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 기다리게 되고 작은 손실이 큰 손실로 확대됩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빨리 실현하려고 해서 큰 수익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함정을 극복하는 방법은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고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매수할 때 미리 손절매 가격과 목표 수익률을 정해두고 그 기준에 도달하면 감정과 상관없이 실행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규칙을 어기는 경우의 페널티도 함께 설정하는 것입니다. 확증 편향도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일단 어떤 주식을 매수하면 그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만 찾으려 하고 부정적인 정보는 무시하거나 축소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린 후에도 정기적으로 투자 논리를 재검토하고 상황이 바뀌었다면 과감히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군중 심리도 조심해야 할 요소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주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주식은 이미 과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투자 기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갖고 남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조심하는 역발상 사고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도 중요합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실제 가치가 주가에 반영됩니다. 일시적인 하락에 당황해서 좋은 주식을 너무 일찍 팔거나 일시적인 상승에 흥분해서 나쁜 주식을 사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신도 위험한 심리적 요인입니다. 몇 번의 성공적인 투자 경험이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려 합니다. 이때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손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시장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의사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투자 일지를 작성해서 매수와 매도 결정의 이유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 그 기록을 다시 보면서 올바른 결정과 잘못된 결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금액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는 것도 감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챕터 10. 포트폴리오 최적화로 안정성과 수익성 동시에 잡기. 개별 주식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식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느냐가 최종 투자 성과를 좌우합니다. 윌리엄 오닐의 포트폴리오 구성 원칙을 따르면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관리가 어렵고 수익률도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너무 집중 투자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은 5개에서 8개 종목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각 종목을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으면서도 적절한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섹터별 분산도 중요합니다. 모든 종목이 같은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면 해당 업종에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포트폴리오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주, 소비재주, 헬스케어주,
금융주 등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업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가총액별 분산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형주는 안정성이 높지만 성장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중소형주는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변동성이 큽니다. 대형주 60%, 중형주 30%, 소형주 10% 정도의 비율로 구성하면 안정성과 성장성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습니다. 성장 단계별 분산도 중요합니다. 초기 성장 단계의 기업, 성장 가속화 단계의 기업, 성숙 단계의 기업을 적절히 조합해야 합니다. 초기 성장 단계의 기업은 큰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위험도 높고, 성숙 단계의 기업은 안정적이지만 큰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정기적인 리밸런싱도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종목은 크게 상승하고 일부 종목은 하락하면서 초기 계획했던 비중과 달라집니다. 분기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서 지나치게 비중이 커진 종목은 일부 매도하고, 비중이 작아진 종목은 추가 매수해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현금 비중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현금 비중을 늘려서 위험을 줄이고, 시장이 크게 조정받아서 좋은 투자 기회가 나타났을 때는 현금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보통 20%에서 30%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포트폴리오 성과 측정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절대 수익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대비 상대 수익률, 위험 대비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분기별, 연도별 성과를 기록해서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과 강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왕도가 없지만 검증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윌리엄 오닐의 45년 경험과 연평균 40% 수익률의 비밀이 바로 이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에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개선해 나가는 투자자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아 성공할 수 있습니다.